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지워주세요. 가운데로 옮겨드릴게요. 가운데? 어우, 스마트 시티 밑에. 알겠습니다. 옮겨주세요. 짠! 좋아. 축지법까지 씁니다, 이제 내가. 와, 이제 도사 다 됐다. 자, 이 스마트 시티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요 스마트 시티에서 왼쪽에 있는 빨간색, 주황색인가? 저거부터 보자고요. 먼저 스마트 시티 건설은 문재인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긴밀해요.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는 자주 거론되는 친문 라인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광재에서부터 해서. 그렇죠? 네. 홍석현이 친문 라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쪽 동네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문재인 정권과 스마트 시티 건설은 매우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여시제가 상당히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시제는 한샘에서 그 회장이 개인 돈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나? 4천억 원인가? 하여튼 개인 돈을 털어서 만든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한샘이란 가구회사가 돈이 많습니까? 옛날 땐 돈 없었어요. 요즘은 좀 규모가 커진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구회사가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저는 가장 큰 의문이에요. 그 의문점을 저는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북경입니다. 한국은 건설 경기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아실 거예요. 한국은 건설 경기 없습니다. 건설 경기도 없고 해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뭘씩 가구를 사.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수입 가구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구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개인 사재를 털어서 쓸 만큼의 그 여유가 없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한샘이 그렇게 크게 돈을 벌었지? 바로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냐고? 중국은 그 당시에 1대1로 서부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내륙에다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령도시를 건설했거든. 물론 폭망했죠. 하지만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가구를 배치했는데 한류가 불면서 한국식 온돌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가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깔았는데 중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거기에 한국 가구들이 많이 들어갔죠. 한샘 특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많은 가구가 예를 들어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구 회사는 녹아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적 특혜를 중국 공산당 애들이 그냥 줬을까? 그럴 리 없겠죠. 그렇다면 뭐다?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관시. 그거는 중국에 있는 지사장의 영업 능력이겠죠. 중국 공산당과 관시가 좋은 사람이 영업을 싸바싸바 잘하면은 당연히 이런 게 되겠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북경지사의 사장이 누구예요? 조원진. 그래서 내가 의심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조원진 의원은 또 뭘 얘기했습니까? 중국몽을 지지한다. 시진핑을 존경한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6번을 만났다.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먼저 자랑했다고 변이희재가 얘기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대구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중국식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모든 게 중국이에요. 국회의원 되던 초창기도 뭐라 하세요? 조선족 동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원진을 친중파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매체, 저를 욕하는 반대파, 소위 우파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에서 조원진을 아무리 지중이라고 실드를 쳐줘도 제 입장에서 조원진은 친중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근데 문제는 뭐다? 한샘이 거기서 번 돈이 여시제를 설립되는데 쓰였다예요. 근데 여시제에서 말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1대1로 그 다음에 중국몽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조원진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겹칠 수 있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이렇게 친중 세력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시티 건설 자체.
근데 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결국 모든 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저는 가상화폐로 많이 유입됐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신문기사에 났죠?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암호화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관이 투자를 하면서 다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던 2017년 12월 7일인가 8일 그때쯤 그 시기에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인가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번 조국 사모펀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거래할 때 작전 세력이 들어갔었다는 게 밝혀졌죠. 제가 말한 건 음모론이 아니었죠. 사실이었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가 들어왔는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회사가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 조국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인수한 EQPix, 포스링크로 이름 바뀌죠. 이 포스링크 회사가 중국 자본과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코인링크를 만들고 이 코인링크에서 포스링크라는 거래소가 나옵니다. 세턴을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 거꾸로. 코인링크란 거래소를 만들었죠. 근데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누가 소유했느냐? 포스링크, EQPix, 전네임. EQPix의 사내 이사를 살펴보십시오. EQPix의 사내 이사를. EQPix의 사내 이사를 살펴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는 사람.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특정 정당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파라고 얘기하는.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파면은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 비공개 강의에 온 팬분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멤버들 한 20에서 4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제가 문정동 사무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지금 저의 적이 됐을 겁니다. 왜냐? 제가 애국당을 비판하니까. 지금 우공당이라 그런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뭘 알게 되느냐? 태극기 부대 안에서 암호화폐사라는 소문이 돌고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마구 치고 올라가던 그 시점에 너도 나도 암호화폐를 사라고 권장했었어요. 태극기 부대 안에서. 어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댓글 다시는 분 중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암호화폐 사라고 태극기 부대 내에서 엄청 권유했습니다. 사라 가격 오른다. 어디 댓글 봐야지. 맞아요라는 분 나오네. 호랑이님. 기억해요? 김경미님. 김경란님. 많은 분들이 있네. 그쵸? 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이해 못했어요. 지금은 압니다. 왜? 왜 태극기 부대에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지? 응?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중에는 코인링크가 있고 그 다음 그거를 소유한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포스링크의 사내이사 중에 이 사람이 여기랑 친하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포스링크는 우연의 일치일까? 조국 즉 민주당 쪽 애들이 하는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경제공동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요즘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몇몇 그 우파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물론 진짜 죽이려 하진 않겠지만은 말로라도. 대구? 감이 오죠.
왜 우파의 성지인 대구에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다 있죠. 응? 그렇죠? 어디 보자. 댓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대구 사람. 이게 참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상함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파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제 주변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저를 까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나 이거 처음 이 특이한 현상을 제가 지금 목격해요. 지금 보면서. 아니 특히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 왜? 나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희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스마트 시티 건설에 관련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오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거는 요거 다시 표를 보여주세요. 표. 여기 스마트 시티 왼쪽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에 대한 얘기만 지금 탐사보도에서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다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얘기한 게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스마트 시티 건설하고 긴밀하게 연결돼서 같이 돌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버닝썬 사건 때문에 알게 됩니다. 버닝썬 사건 때 누가 나옵니까? 린사모, YG 엔터테인먼트랑도 친하고 버닝썬 투자할 때 대주주로 활약했던 린사모, 삼합회의 애인인가 애첩이라 그랬죠. 그 보스의. 근데 그 린사모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수역 쪽에다 갤러리도 사지요. 이거는 그냥 그 꽝매시 영상 가서 보세요. 내가 이름이 많이 나서 헷갈려요. 이름이 하도 비슷해. 뭐 포스링크 무슨 링크 막 이름이 헷갈려서 내가 직접 가서 방송을 다시 보세요. 그런데 린사모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의 출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돈이 뿅 나타났어. 그래서 샀어. 근거를 어떻게 추측하느냐?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를 그냥 USB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에다 팔은 다음에 현금화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린사모를 우리나라 경찰이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검은 돈과 비자금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암호화폐로 들어와서 그것이 국내에서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됐는데 이 현금화된 돈들이 국내에서 원래 건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한국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게 재조정되고 우리나라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입맛에 맞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례비로 쓰이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권관계가 얽혀있다.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 국회의원 쳐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옵니다.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어.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야가 없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는 다시 임종석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 임종석은 아랍에미레이트를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디랑 또 연결되느냐? 포스링크. 내가 복잡해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보이죠? 아랍에미레이트는 포스링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3차원적으로 이해하세요.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암호화폐가 이동한 경로는 한국은 일단 모른다고 빼요. 뺀다 하더라도 그냥 암호화폐는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탈리아까지도 연결돼서 서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임종석이가 연결된 걸로 추정이 되죠. 왜? 암호화폐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미 다 얘기해버렸네. 이 루트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은 버닝썬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국도
버닝썬이랑 연결되고 임총경 당연히 버닝썬과 연결돼 있죠. 승리 연예인 얘기 안 할게요. 왜? 저는 연예인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거는 핫발이야. 그래서 저는 버닝썬에서 승리의 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있지만 얘는 바지 사장일 뿐이고 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개를 뒤집어 씌워서 묻는 용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언급 안 합니다. 왜냐? 승리 얘기하면은 또 우리나라 개돼지들이 구독자 수 올라가겠지. 최신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당신네들이 진정한 우파입니다.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없어. 연예인? 통과. 연예인은 삐에로일 뿐이야, 삐에로. 어? 연예인은 권력자 앞에서 힘이 없죠. 어? 그래서 연예인 갖고 뭐 누구랑 불륜했네. 뭐 어쩌죠. 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네, 왜? 그 시선 돌리기니까. 저 그 관심 안 가져. 저는 핵심만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버닝썬에서 마약이랑 연결됐죠. 근데 최근이 아니라 어저께 뉴스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어디 나이트클럽인데 거기서 중국 애들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왔는데 나이트클럽의 기도와 나이트클럽 사장이 경찰이 출입을 막아버렸죠. 야, 우리나라가 벌써 그 정도가 됐습니다. 경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러 가는데 나이트클럽 기도한테 막혀. 미쳐버리지, 미쳐버려. 왜 중국 애들이 마약 거래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경찰이 못 들어가고 한낱 나이트 기도에게 그렇게 쩔쩔맬까? 에? 에? 왜냐하면은 그 마약 밀매의 배경에는 중국 삼합회가 있습니다. 중국 삼합회만 있느냐? 천만에 만만해. 그 뒤에는 북한이 있어요. 또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거래에 협조적인 경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거래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는 부패한 경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약 스캔들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말 안 듣는 정치인, 기업인들, 군기 잡을 때 마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희한하죠. 마약은요, 여야가 없이 다 써요. 내가 봤을 때. 우파 정치인이 됐던, 좌파 정치인이 됐던, 우파 정치인이 됐던, 경제인이 됐던, 좌파 경제였던 고위직 사람들 중에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쾌락의 목적이건 의학적인 목적이건 뭐든 간에. 그런데 꼭 마약 사건만 터지면 우파만 시끄럽게 터집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약 사건이 터지면요, 꼭 우파 사람들만 시끄럽게 터져요. 그리고 구속이 되던 언론상에서 아주 개매장이 되던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시민 조카가도 마약했다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누구였더라? 아들인가 누군가 또 사고 나고 뭐 여러 가지 이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그게 스캔들이 된 적이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직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유시민 멀쩡하지요. 유시민의 누나 내 세계테마기행 내린 그 매체 멀쩡히 이사장인가 잘하고 있죠. 왜 좌파들은 마약 사건이 나도 여전히 멀쩡히 있고 그러면서 왜 우파 사람들은 그런 것과 관련이 되면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보자. 언론이 쓰레기사?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그냥 언론이 쓰레기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만 명 돌파했네? 어유 고맙습니다. 10,000명이나 보시는군요. 저를 감시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뭘 날 감시하고 그래 도대체. 나 착한 사람인데. 드디어 10,000명을 돌파했네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 왜? 언론 대부분이 친중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답은 요 그래프 상에 있습니다. 그래프. 다시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상당 부분은
중국 삼합회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원산지가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인 게 무진장 많습니다.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삼합회가 그거를 다시 한국의 나이트 클럽으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내 유통시키는데 그럼 국내에서 누가 팔까? 물론 한국의 깡패들이 팔겠지. 누가? 좌파적 성향을 가진 깡패들이 팔겠죠. 응? 그러다 보니까 우파 사람들이 마약 사건이 연루되면은 이상하게 뽀록이 잘 나요. 좌파는 흐지부지. 응? 이렇게 됩니다. 흐지부지. 예? 그래서 좌파는 마약사범으로 안 잡혀요. 잡힌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연예인 빼고. 자, 연예인은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연예인은 이러한 정치적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희생당하는. 가끔씩 그 연예인들 마약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 연예인들 그거 왜 터질 거라 봅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연예인 마약 사건 딱 타면 난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은 어머 걔가 마약을 했어. 실망이야. 이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마약으로 했다고? 뭐 그럴 수 있어. 저는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누구랑 했지예요. 혼자? 물론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누구랑 했지예요. 분명히 누구랑 혼자 한 거 아닐 텐데 분명히 누군가 같이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 마약은요 혼자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 남자도 있어야 될 텐데 마약을 먹고 섹스했을 텐데 분명히 둘이 했을 텐데 근데 왜 여자 연예인만 자꾸 나타나지? 아니면 남자 연예인만 나타나지? 왜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을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응? 어디 보자. 저는 여기 안 나오네. 저는 그게 뭐라고 보느냐? 협박이라고 봅니다. 협박. 어떤 여자 연예인이 마약 사건으로 체포가 되는 거는 그 여자 연예인이 마약을 물론 한 건 맞겠죠. 그것보다도 이 여자 연예인과 같이 마약을 한 그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왜? 10중 8구 같이 했을 테니까. 그 얘기는 뭐다? 그 여자 연예인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나타나겠죠. 그 상대방은 폭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을 잘 듣게 되겠지.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굉장히 후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안대환님 감사합니다. 되게 큰 도움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래서 내가 자꾸 연예인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연예인은 희생양이다예요. 맨날 연예인 긁어갖고 이렇게 물론 구독자 늘고 슈퍼챗 빵빵 싸주고 후원금 많이 들어오겠지. 그거 하면은 정통 우파 채널 관심 없어요. 안 들어도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보세요. 그러지 여러분에게 코드 안 맞추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코드를 맞췄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건설엔 중국이 있죠. 삼합회도 중국이에요. 버닝썬 당연히 중국이 대주주로 있었죠. 삼합회가. 그랬는데 여긴 조국하고 임종석이 있었고 조국은 여기 스마트 시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연결된다? 결국 북한의 대북 송금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한때 제가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죠. 북한이 친미를 하고 남한이 반미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과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고맙게도 북한은
친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척을 했어요. 정말 우리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북한은 무엇을 했느냐? 남한의 주사파 세력들하고 바로 이러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북송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을 받는 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썼고, 이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유통시키고 움직이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대북송금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우파의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마약이나 비리나 각종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서 임종석이가 해외를 왔다 갔다 돌아다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요즘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 건설은 궁극적으로 뭐다? 여러분들을 바로 공산당의 감시 치하에 넣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시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서울과 평양을 스마트시티 시스템으로 하나로 연결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다? 김정은이 자기 테이블에서 서울에 있는 천만의 시민들의 하나하나를 다 감시할 수 있게 만드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납하겠다예요.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러한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헤치고 얼마만큼 이 진실을 알려갖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할 수 있을지 저는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저는 일개 유튜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 방송을 취미로라도 보시는 기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파주셨으면 합니다. 여시대도 좀 파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화폐 문제도 좀 더 파주셨으면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파헤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이것만 밝혀지면 진짜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힘들게 태극기 집회 안 해도 돼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